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2025년부터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고, 또 도입 배경, 그리고 도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어지는데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살펴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형 튜터링 학습이라고 해서 학생의 이제 수준에 맞춰서 케어해주는 그런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포자를 예방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튜터링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그거죠. 대학에 가면 처음에 이제 그것을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한 학생 1대1로 매칭을 시켜줘서 경험 많은 사람이 그 새로운 신입생들을 안내해주고 세세한 것까지 설명해주는 그런 것을 튜터링이라고 하는데, 그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을 그렇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AI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서 뭐 듣기, 말하기 이런 것들을 수준을 향상을 한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말한 것이 발음상 뭐 문제가 뭐 있으면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코딩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코딩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는 것과 또 연습을 하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계속 테스트 교재를 쓰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에는 발달 시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완전 도입이 되어질 건데, 도덕 과목과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들을 디지털 교과서화 할 겁니다. 그리고 3년간은 기존 교과서, 그러니까 테스트 교과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와 이제 병행해서 사용을 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뭐 갑자기 그것을 도입을 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인데, 이것은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교과서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을 끌어올릴 때에 심화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단계에서 더 깊이 있는 개념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 디지털 교과서가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형 가상세계, 이건 메타버스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확장 현실은 내가 교실에 지금 있지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들을 열어볼 때에 바로바로 열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도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교과서에 이제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답을 찾아가는, 답을 얻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이것은 내 말소리를 교과서가 인식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어서, 내가 영어에 대한 발음 문제라든지 외국인과, 그러니까 원어민과의 발음을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 이런 시스템들도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통합학습 기록 저장 장치가 있어서 내가 학습한 내용, 모든 과정들이나 내가 학습한 내용들을 모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데이터화돼서 교사나 학부모들이 열어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췄다는 겁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어떤 순차적인 도입을 하게 될 건데, 뭐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25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중학교 1학년 이 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일부 이 학생들에게 뭐 수학, 그리고 영어, 정보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25년부터는 해당되는 학생들은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6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이들에게 도입을 하고요. 2027년부터는 중3까지 다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전 학생들이 다 디지털 교과서를 쓸 수 있을 겁니다. 2028년도에는 전 학년이 이제 다 되면서 도덕 과목과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디지털 교과서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을 하다 보면 느린 학생이 있고 빠른 학생이 있겠죠. 그러면 느린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될 거고요. 빠른 학생들은 또 심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겁니다. 이것이 디지털 교과서가 판단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학습자의 모든 학습 과정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한 피드백들을 교사나 학부모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교사나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제공을 함으로써 다문화 학생들도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충분히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추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에 대해서 조금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도 있겠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문해력, 이 부분들을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적응을 한 다음에 어떤 수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그 수업 과정마다 그런 디지털 문해력이 발생했을 때에 보완하는 그런 수업들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럼플 포인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됨으로써 바뀌는 것은 수업과 평가는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주입식, 강의식 수업을 해서 지식을 한 사람의 교사가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으나, 그리고 평가도 지필고사로 학업 성취를 평가를 했으나, 이제는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요. 평가 방식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중요한 것은 2028년도 이후에 대입제도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고등학교 내신의 평가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대입제도에서의 수시, 정시 모두 다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AI 기반 교과서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유력하게 되어지는 것은 챗GPT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요령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지식을 배워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다라고 하면 이제 보충하는 것들도 디지털 교과서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도 지필고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되어졌을 경우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학업 성취보다도 다른 부분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마찬가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이끌어가는 공부를 하시는 게 디지털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에 적응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 연구소는 해외 오지의 학교 설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학교 설립에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